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30강 되겠습니다. 유닛 30 되겠고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살펴보실 차례가 되겠네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알고 계신다니까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만약에 동사의 모양이 BPP라면 우리는 수동태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를 가만히 보니까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네요. 우리 비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죠?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기본 형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한번 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행형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약에 동사의 모양이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라면 우리는 진행형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진행형에도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뒤에 not 붙이고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아주 초반 부분부터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동사부터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동사에 따라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어떤 문장이 비동사 또는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면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 또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면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기본적으로 do, does, did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어요. 만약에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라면 do, does, did, not 일반 동사의 원형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 does,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주어 쓰고 일반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갖춰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원칙을 초반 부분부터 잘 잡아두시면 살짝 어려운 내용 공부할 때도 비교적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원칙은 계속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수동태의 부정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형태는 살펴봤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에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된대요. 주어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으니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수동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BPP 사이에 not이 보이네요. 아, 그러면 수동태가 부정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비동사와 not은 줄였을 수 있고요. 이 수동태의 부정문이 be, not, pp의 형태라는 거 공식처럼 딱 잡아두세요. 이걸 잘 잡아둬야 이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그래도 할만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단 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My room is not cleaned every day. My room이 주어가 되겠고요. 자,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 다음에 cleaned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not이 있으니까 아, 수동태가 부정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 파악할게요. 자,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방은 청소되지 않는다 매일.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미 수동태의 부정문이 갖춰져 있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 부정문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험 문제와 연결되면 만만치 않다고요. 가볼게요. 부정문의 능동태와 수동태 전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문인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기. 자, 예문 볼게요. Dad doesn't help mom. 아빠는 주어. 도와주지 않는다. 동사. 엄마를 목적어네요. 자, 동사를 봤더니 BPP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능동태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겠죠. 절차를 따릅니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동사를 BPP로 바꿔야 하는데 얘가 딱 보니까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면 수동태의 부정문의 틀을 딱 떠올려 보세요. be, not, pp. 이렇게 틀을 잡고 나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먼저 비동사를 결정해야겠죠. 비동사를 결정할 때 능동문 동사의 시제를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doesn't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형이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am, are, is 셋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그 셋 중에 무엇을 쓸지는 이 주어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엄마는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is로 결정이 됐고요. 나 쓰시고 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니까 helped가 쓰이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던 did는 by를 붙여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이 되네요. 엄마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빠에 의해서. 자, 이런 부정문인 능동태를 부정문인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복습 시간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갈게요. 부정문인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기. 문장 볼까요? This toy wasn't made by me. This toy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를 봤더니 wasn't made입니다. PP 수동태인데 여기에 not이 붙어 있어서 수동태가 부정문이구나 혹은 부정문인 수동태구나. 이 장난감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에 의해서. 자,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려면 by 플러스 행위자를 by를 지우고 이 아이를 주격의 형태로 바꿔서 주어 자리로 넣어야겠죠. 얘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주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능동태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제 보셔야겠죠. 그러면 얘가 was니까 과거네요. 그러면 이 과거 분사를 과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일단 바꿔주세요. made가 되겠죠. 그런데 부정문입니다.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do, does, did, not을 붙여야겠죠. 얘가 과거 시제니까 그러면 did not을 붙여야 되는데 저는 줄여서 didn't로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don't든 doesn't든 didn't든 일단 그 아이가 쓰이면 그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make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주어 자리에 있던 this toy를 목적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만들지 않았다 이 장난감을 이라는 능동태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이렇게 바꾸는 연습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해봐야겠네요. 일단 예시를 통해서 충분히 해보시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의 부정문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는 수동태의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의문문도 기본 형태는 잡아놓은 상태예요. 볼까요? 자, 의문사,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 by 행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주어, 비동사, PP라는 수동태의 평서문이 있다고 할게요.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런데 의문문의 경우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문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맨 앞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by 플러스 행위자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by people은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동태 의문문도 요 기본 틀을 정확하게 딱 잡아주셔야 또 문제를 풀 때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일단 예시부터 확인할게요. You are respected by many student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어. 동사를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당신은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 아이를 의문문으로 바꾼다고요? 가볍습니다.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Are you respected by many students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당신은 존경을 받습니까?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자, 수동태의 의문문은요. 비동사, 주어, PP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How was this medicine made?라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비동사 그리고 this medicine이 주어네요. 비동사 다음에 PP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수동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어떻게 이 약이 만들어졌나요? 괜찮을까요? 자, 이미 수동태 의문문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 의문문이구나. 의미는 이렇게 되는구나. 판단하는 거 할만하다고요.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시험과 연결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능동태 의문문을 수동태로 전환하기 먼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수동태 의문문 틀입니다.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 물음표. 자, 필요한 경우 바이 행위자는 써주고요. 필요 없는 경우는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의 틀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보죠. The people speak English in India. 자, do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 있고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나요? 영어를 인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봐도 BPP는 없습니다. 그러면 능동태가 되겠고요. 이 문장도 역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문문 베이스니까 일단 틀은 비동사, 주어, PP를 써야겠구나. 요렇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킬게요. English.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BPP로 바꿔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시제 따집니다. 이 둘을 보니까 현재형이구나. 그러면 이때 비동사는 am, are, is 셋 중에 하나를 써야지. 그 셋 중에서 얘를 보고 결정해야 되네요. English는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is를 쓰되 요 틀이니까 여기다가 is 쓰고요. 이 speak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speak, spoke, spoken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spoken 써주시고 남아있는 말은 일단 내립니다. in India. 그리고 주어를 by를 붙여서 뒤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by people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능동태 의문문이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네요. Is English spoken in India by people? 자, 영어가 말해지나요? 인도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괜찮을까요? 살짝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때까지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Did he write this poem이라는 의문문 베이스라는 거 보시고요. 자, did로 시작했네요.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러면 그가 썼나요? 이 시를 어디를 봐도 BPP는 없기 때문에 능동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전환이 가능한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틀을 딱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볼게요. This poem. 아이고, 죄송합니다. This poem. 그리고요. 자, 이 동사를 BPP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제 보셔야겠죠. 봤더니 did를 통해서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틀에서 비동사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 this poem입니다. 얘가 단수니까 여기에 was가 들어갈 거고요. write의 과거 분사형 write, wrote, written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written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있던 이 I, by를 붙여서 뒤로 가는데 인칭대명사의 주격이니까 반드시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러면 그가 이 시를 썼나요? 라는 능동태 의문문이 이 시가 쓰여졌나요? 그에 의해서 라는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것도 연습,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를 봤고요. 이제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인데 의문사가 있으면 이 기본 틀에다가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 by 행위자, 물음표의 이런 공식 틀이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When did you make this cake? 일단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맨 앞을 봤더니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그 뒤를 봤더니 did가 있고요. you 주어, make 동사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when did you make? 너는 언제 만들었니? 무엇을요? 이 케이크를. 그러면 이 문장은 동사를 봤을 때 BPP가 없으니까 능동태. 게다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수동태로 전환할 때 수동태 의문문의 기본 틀을 딱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전환을 해야
덜 헷갈리고 덜 어렵고 틀릴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동태 의문문의 기본 틀은요.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의문사는 일단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잡아두세요.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this cake이 될 거고요. 자, 비동사 PP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비동사 어떤 걸 쓸지는 이 동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뭘 쓸지는 이 주어가 결정한다고 그랬네요. This cake는 단수기 때문에 여기 was 쓰시고 여기에 made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에 by를 붙여서 뒤로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너 언제 이 케이크 만들었어? 라는 능동태가 언제 이 케이크 만들어졌어? 너에 의해서 라는 수동태 문장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의문문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 틀을 딱 써놓은 상태에서 전환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부정문도 그렇지만 이 의문문은 특히나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을 써놓고 정리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밑으로 가죠. Who built this bridge라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who?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 I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누가 지었나요? 이 다리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who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의문사 편에서 이 who는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I라는 거 정리가 됐어요. 이 문장의 동사를 봤더니 BPP가 아니네요. 능동태.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 공식을 딱 써놓은 상태에서 전환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간격을 떨어뜨려 놓을까요? 이렇게요.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this bridge가 될 거고요. 비동사와 PP를 이 자리에 써줘야 되는데 동사를 보셔야겠죠.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라면 얘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둘 중에서 this bridge를 보고 결정하세요. 얘도 단수니까 여기에는 was가 들어갈 거고요. 얘 과거 분사형 built가 이렇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던 I는 by를 붙여서 뒤로 보내는데 잘 보세요. 자, 이 who는 주격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격의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후의 목적격은 이렇게 m을 붙이는 whom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얘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whom이라는 것은 이 끝에 요거 m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 미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 목적격이구나. whom 어려워하지 마시고 who의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ho의 목적격의 형태로 by를 붙여서 뒤로 보내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면서요. 그래서 이 whom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얘하고 짝꿍이니까 얘를 앞으로 함께 보냅니다. 따라서 얘는 by whom was this bridge built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이거 꽤 어렵죠. 즉, 이 who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 경우에는 by 플러스 whom의 형태가 되고요. 원래는 뒤에 있는 건데 의문사니까 아, 의문문의 경우 맨 앞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who는 by whom으로 이렇게 딱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를 BPP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시면 좋겠죠. 특히 이렇게 된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 개념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함께 연습하도록 하죠. 자, A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보셨던 패턴과 같은 패턴 되겠습니다. 1번 Who broke this glass? 의문문입니다. 누가 깼나요? 이 유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봤더니 BPP 아니니까 능동태,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이 가능해요. 의문문이면 써놓으세요. be, 주어, PP. 그런데 who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다? 그러면 by whom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be, 주어, PP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이동할게요. This glass. 비동사 PP 써주면 되겠죠. 자, 비동사 쓰려면 동사를 보셔야겠습니다. broken은 break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This glass는 단수니까 여기는 was 그 다음에 PP 형태인 broken이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물음표를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By whom was this glass broken? 누구에 의해서 이 유리가 깨졌니?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2번 갈게요. Did they invite her to the party?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문사는 없네요. 자, did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했나요? 그녀를 파티에. 자, 동사를 봤더니 BPP 아니니까 능동태,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데 얘가 의문문이니까 be, 주어, PP의 기본 틀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되겠죠. 자, her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얘는 주격이 돼야겠죠. 얘가 she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결정해 볼까요? 동사를 봤더니 did invite니까 얘는 과거가 되겠죠.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she와 어울려서 was she invited. 자, 나머지 말 내린다고 했습니다. to the party. 이렇게 되겠고요. 자, by를 붙여서 뒤로 빼는 건데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Was she invited? 그녀가 초대되었습니까? 파티에 그들에 의해서. 좋습니다. 3번. When did he build this house? 얘가 또 의문문인데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did 과거 시제로 보이고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 그리고 그가 언제 지었나요? 이 집을 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 가능. 의문문 요 베이스 적용 가능합니다. 자, 의문사가 있네요. 맨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This house. 자, 비동사 결정해 볼게요. 시제를 봤더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this house는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was 쓰이고 pp built가 쓰이겠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던 이 아이를 by를 붙여서 뒤로 보내는데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니까 목적격의 형태 이렇게 돼야겠죠. 언제 이 집은 지어졌니?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4번 He doesn't love her 라는 능동태 문장으로 보이죠? 그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슬픈 상황인데. 동사를 보면 우리는 그걸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자, BPP 아니니까 능동태.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 가능. 부정문이네요. 그러면 또 한번 해놓을까요? be, not, PP 이렇게 적어놓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니까 주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not PP인데 시제를 봤더니 현재형. 게다가 주어는 she니까 is not loved. 그 다음에 by를 붙여서 뒤로 인칭 대명사 주격이니까 목적격으로. 그녀는 사랑받지 않습니다. 그에 의해서. 자, 5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What do you call this plant? 일단 의문문이고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봤더니 do you call you가 주어, call이 동사. what do you call 뭐라고 부르니 이 식물을. 자, 동사를 봤는데 BPP가 아니니까 일단 능동태.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이 가능한데 의문문이니까 자, 기본 공식 써놓죠. 비동사 주어 PP. 자, 의문사는 일단 맨 앞으로 나가면 되겠고요. 비동사 주어 PP 틀 잡은 상태에서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This plant. BPP 써야 되는데 시제를 봤더니 얘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비동사는 MR, is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 이 아이. This plant는 3인칭 단수. 따라서 is cold. 그 다음에 주어는 by를 붙여서 뒤로 by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What is this plant called? 이 식물은 뭐라고 불리나요? 당신에 의해서. 괜찮을까요? 자, 6번 갈게요. She didn't invite me to the party라는 문장인데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didn't invite입니다. 그러면 얘는 BPP가 아니니까 일단 능동태고요. 그녀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파티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요 틀을 적용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me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시제를 봤더니 과거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뭘 써야 될까요? was를 써야겠죠. 그리고 not 쓰시고 그 다음에 invited.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말 내립니다. to the party.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던 이 아이는 by를 붙여서 뒤로 가는 건데 자, 인칭대명사의 주격이니까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I was not invited. 나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그녀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7번 이어서 갑니다. Do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의문문인데 의문사는 없습니다. Do you clean?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을 매일? 자, 동사를 봤더니 BPP가 아닙니다. 능동태. 게다가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의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딱 공식을 잡아놓고 전환해 주세요. 비동사, 주어, PP 이런 순서겠네요.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Your room. 자, 비동사 결정해 볼까요? 시제를 봤더니 do you clean이니까 현재 시제. 그러면 비동사는 am, are, is 셋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주어를 봤더니 your room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is. 이 pp는 clean의 pp가 되겠죠. cleaned. 나머지 말 내려오고요. 주어는 by를 붙여서 뒤로. 그러면 is your room cleaned every day by you? 너의 방은 청소되니 매일 너에 의해서. 자, 8번 하나 더 보죠. Where did you find a missing child? 의문문이고요. 의문사가 있습니다. Did you find? you가 주어, find가 동사. 어디서 찾았나요? The missing child, 실종된 아이를. 자, 동사를 봤을 때 BPP 아니니까 능동태.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전환 가능. 의문문이면서 의문사를 포함해요. 그러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PP의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먼저 의문사 맨 앞자리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the missing child라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The missing child. 자, 비동사 결정해 볼까요? 자, 보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The missing child는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was, find의 과거 분사형 found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y 붙여서 뒤로. 그러면 where was the missing child found? 어디에서 그 실종된 아이가 찾아졌나요? 즉 발견이 되었나요? 당신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고 공식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좋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연습 과정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B번 문제 가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의문문을 수동태로 쓰라고 합니다. 문제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의문문을 수동태로 쓴다고요? 그러면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 먼저 쓰시고 없다면 비동사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PP의 요런 틀이 되겠습니다. 이걸 딱 잡고 가야 그래도 할 만합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대화의 빈칸에 의문문을 수동태로 쓰시오. 대화 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입니다. 먼저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I have some questions about 한글. 저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한글에 관해서요. 그랬더니 여자가 What are they? 그 질문들이 뭐죠? 남자가 첫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First, 의문문으로 이렇게 해서 물었겠죠. 그랬더니 여자가요. It was invented by King 세종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was invented 수동태네요. 발명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의해서. 이 여자분의 대답의 포인트가 뭔가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요?
할까요? 요게 조금 포인트인데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질문은 누구에 의해서 한글이 발명되었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by whom 한글이 발명되었나요? 요 패턴. 지금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과거 비동사 써주시고 한글 그리고 invented라는 pp가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물론 이때 한글은 is로 써도 괜찮습니다. 쓰고 나서 확인할게요. By whom was 한글 invented? 누구에 의해서 한글이 발명되었나요?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이 틀을 알고서 적용한다면 그래도 접근해볼 만합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Second, 뭐라고 질문했더니 여자분께서 It was invented in 1443. 한글은 발명이 되었습니다. 1443년도에. 이 대답의 포인트는 언제 발명이 되었는지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뭐가 돼야 할까요? 언제 한글이 발명되었습니까? 요 틀로 가면 되겠죠. 언제? When. 그리고 과거 이야기니까 was it invented.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언제 한글이 발명되었습니까? 한글은 1443년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B번처럼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꽤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고민 많이 하시고요. 고민하시다가 잘 안 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31강 되겠습니다. 챕터 5의 태편 유닛 31이고요. 조동사, 동사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부하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